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개봉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놀란 감독의 영화를 정말 좋아했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감독이기도 해서 이번 영화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니콜라스 레그 감독의 쳐다보지 마라 또 극장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혀 다른 두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이고 다른 한쪽은 1973년에 만들어진 굉장히 기묘하고 개인적인 영화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두 영화를 같이 보고 나니까 오히려 한 가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편집하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놀란 감독이 니콜라스 레그가 정말 잘했던 플롯과 편집의 감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확장시킨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놀란 감독도 니콜라스 레그의 영화에서 편집의 리듬이나 시간 순서에 얽매이지 않는 이야기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외전 같은 느낌으로 오디세이와 쳐다보지 마라를 같이 놓고 두 감독이 이야기를 어떻게 조립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놀란 감독하면 흔히 플롯의 마술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메멘토에서는 이야기를 뒤집어 놓았고 인셉션에서는 꿈이라는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시간층을 만들었고 덩케르크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의 길이를 하나의 영화 안에서 교차시켰죠. 그래서 저는 놀란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 단순히 복잡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가 인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감독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오디세이를 보면서 저는 의외로 전작인 오펜하이머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두 영화가 다루는 시대도 다르고 인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두 작품 모두 굉장히 거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카메라가 끝까지 따라가는 건 한 인간의 내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굉장히 멀리 나아간 사람, 그 과정에서 선택을 하고 무언가를 잃고 때로는 이전의 자신과도 멀어지는 사람, 그리고 결국 다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도착하는 인물이죠. 저는 그래서 오디세이를 보면서 거대한 모험 영화라기보다 어떤 사람이 긴 여정을 지나 다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는 이런 인물의 변화를 대사만으로 설명하기보다 플롯 자체를 이용해서 관객이 경험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순간을 먼저 보고 나중에 다른 장면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즉, 장면 하나의 의미가 다음 장면 때문에 바뀌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니콜라스 레그가 떠올랐습니다. 쳐다보지 마라는 훨씬 더 이상한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잃은 부부가 베니스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처음 보면 왜 갑자기 이 장면을 보여주지 싶은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과거의 이미지가 갑자기 들어오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 이미지가 등장하고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두 장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 장면들이 전혀 무작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그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깔끔하게 구분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 개의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편집합니다. 실제로 쳐다보지 마라의 편집은 현재의 이미지와 과거의 기억, 미래에 벌어질 일을 반복해서 연결하면서 영화 전체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 빨간색이죠.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색처럼 보였던 것이 다른 장면에서 반복되고 또 다른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점점 불길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레그가 이 빨간색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이미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관객이 스스로 두 장면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게 니콜라스 레그 영화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 그 자체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놀란과 레그가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감독 모두 시간을 단순한 배경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 자체를 영화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어떤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어떤 장면을 나중에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이미지를 붙였을 때 관객의 머릿속에서 어떤 의미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걸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들이죠. 그래서 두 감독의 영화를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장면이 20분 뒤에 갑자기 이해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처음 봤던 장면의 의미까지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관객에게 모든 걸 설명하기보다 장면을 하나씩 던져주고 관객이 직접 연결하게 만드는 영화. 하지만 두 감독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레그의 편집은 훨씬 직관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꿈을 꾸거나 기억을 떠올릴 때처럼 이미지와 이미지가 갑자기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놀란의 영화는 조금 더 구조적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영화 전체를 보고 나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두 감독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레그가 시간을 기억처럼 편집한다면 놀란은 시간을 건축물처럼 설계한다. 레그의 영화는 파편들이 모여 하나의 감정을 만들고 놀란의 영화는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구조가 완성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둘 다 관객에게 똑같은 경험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장면을 보여줬구나. 그래서 저는 오디세이를 보고 나서 쳐다보지 마라를 같이 보는 경험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50년 넘게 떨어져 있는 두 영화지만 영화를 구성하는 방식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영화는 이야기가 끝났다고 장면까지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영화관을 나오고 나서도 어떤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고 나중에 다른 장면을 보면서 그 이미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영화라는 건 그렇게 장면과 장면 사이에 만들어지는 기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외전처럼 제가 좋아하는 두 감독과 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재미있다고 느꼈던 장면이나 연출, 편집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보고 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으신가요?